농촌의 한적한 마을,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 그곳은 종섭 정확히 62세과 그의 며느리 수진이 함께 사는 집이었다. 아들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내려오는 형편이었다. 수진은 원래 도시 여자였다. 도회적인 세련미와는 거리가 먼 이 시골 생활이 처음엔 버거웠지만 시아버지인 종섭의 듬직함과 배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종섭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은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다. 우연히 마주친 시선, 농사일을 돕다 흘러내린 땀을 닦아주는 손길, 하지만 그 손끝이 어딘가 오래 머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지는 그런 자신을 다그쳤다. 말도 안 돼, 저분은 시아버지야.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그녀의 머릿속엔 낮 동안에 스치던 손길과 시선이 자꾸만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싹트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종섭은 논에서 급히 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수지는 그를 위해 마른 수건과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 순간 둘의 손이 겹쳐졌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너무도 금기된 접촉. 미안하오, 괜히. 종섭이 멋쩍게 손을 뺐지만 그의 눈빛은 말과 달랐다. 뜨겁고 흔들리고 욕망이 스며 있었다. 수진 역시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둘 사이는 그날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 종섭은 자신을 억제하려 애썼다. 밤이면 뜨거워지는 생각을 술로 지우려 했고 새벽이면 마당에 나가 삽을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젊고 매끄러운 피부, 부드러운 미소는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금이 간둑은 터졌다. 수진이 안방 창가에서 빨래를 걷던 오후였다. 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원피스, 햇살에 비치는 몸의 윤곽. 종섭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는데.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고 수진은 놀라 돌아섰다. 하지만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덕의 실은 끊어졌다.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서툴렀고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거칠게 변해갔다. 종섭의 두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숨결과 숨결이 얽히고 뜨거운 손길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안방의 이불 위 금기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숨소리, 땀방울, 서로를 탐하는 소리. 종섭은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고 수지는 처음 느껴보는 묘한 쾌락에 몸을 맡겼다. 남편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곳까지 시아버지의 손길은 닿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런데 왜 이렇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종섭은 그녀의 귓가에 답했다. 나도 모르겠다. 멈출 수가 없구나? 그 이후로 둘은 멈추지 못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도 쉽게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고 농사일 핑계로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밤이면 종섭은 수진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고 수진은 이미 문을 열어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탐하고 서로에게서 위로와 쾌락을 찾았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엔 언제나 불안이 함께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불안조차 둘에겐 또 다른 자극이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 어느덧 여름이 깊어갔다. 집 앞 논은 푸르게 물들었고 매미 소리는 점점 더 귀를 때렸다. 하지만 집안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아니, 뜨겁다 못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도 남편은 출장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밤늦게 종섭은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담배를 피우던 그는 문득 며느리 방 창가에 비치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 하나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종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누군가 등에 밀고 있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그녀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역시나 걸려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지는 이불 위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얇은 슬립 하나만 걸친 그녀의 몸은 달빛에 반짝였다. 수줍게 웃는 그녀의 입술이 먼저 열렸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섭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손끝이 그녀의 어깨를 따라 흘러내리고 입술은 그녀의 목선을 탐색했다. 이젠 멈출 수 없겠구나?
그들의 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한 번, 두 번, 셀 수 없이 이어진 밀착과 탐닉. 종섭은 마치 오랜 굶주림 끝에 음식을 만난 짐승처럼 그녀를 집어삼켰다. 수진 역시 그의 뜨거운 숨결과 단단한 손길에 몸을 맡겼다. 이제는 쾌락과 죄책감이 뒤엉켜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함께 논밭일을 하다 아무도 없는 외딴 창고에서, 뒷산의 작은 정자에서, 때로는 남편의 방에서조차. 금기라는 단어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수진이 갑자기 아침부터 메스꺼움을 호소했다. 종섭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증상은 명확해졌다. 설마? 그는 얼른 동네 보건소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임신. 그 순간 종섭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쿵 울렸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다. 이게 우리 아이일까? 종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남편이랑은 지난달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말끝이 흐려졌지만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다. 둘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쁨과 공포, 죄책감과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종섭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도망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진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저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이 아이 지우고 싶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 아버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종섭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다. 금기와 죄책감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더 깊은 감정이 그들 사이에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종섭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책임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며칠 뒤 갑자기 남편이 예고도 없이 집에 내려왔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자주 어지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 아버지 사이에 감도는 미묘한 공기. 남편은 점점 의심에 휩싸였다. 그리고 어느 밤 우연히 마당을 지나던 그는 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낫지 않은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말았다. 그는 문틈으로 본 광경을 절대 잊지 못했다. 자신의 아내가 바로 그 아버지와 격렬하게 얽혀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가 풀렸다. 그러나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그를 쳤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 끝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남편은 벌컥벌컥 거친 숨을 내쉬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에 있던 종섭과 수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덮고 있던 이불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두 사람의 나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과 공포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봐! 수지는 덜덜 떨면서도 담담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종섭도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내가 다 책임질 거다. 책임? 미쳤어? 너네 둘 다 미쳤어?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 종섭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종섭은 그저 묵묵히 그 주먹을 맞고만 있었다. 가슴, 어깨, 뺨에 날아드는 주먹을 맞으면서도 그는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피가 입가에 맺혔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도 싸다. 다 내 잘못이야. 미친놈, 이건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 아니라니라고. 남편은 결국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이 집안의 모든 금기와 윤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같았다. 그 이후로 집안은 지옥이었다. 남편은 당장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갔다. 이혼 서류는 곧바로 날아왔다. 수지는 그 서류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서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곧 이 소문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했다는 이야기였지만 이내 그 배경까지 퍼졌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는 속삭임은 곧 대놓고 내뱉는 조롱과 혐오로 바뀌었다. 시장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따라왔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동네 어른들은 마당 앞에 쓰레기를 던져놓았다. 더럽다.
정말 더럽다. 종섭도 수진도 이제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중에 짐을 싸서 몰래 마을을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적어도 서로만은 놓지 않았다. 몇 달 후 도심 변두리의 허름한 원룸, 종섭은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수지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아이의 심장 소리는 초음파 화면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들려요, 우리 아기 심장 소리. 수지는 눈물 섞인 미소로 종섭을 바라봤다. 종섭도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들린다. 우리 아기야,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다. 돈은 항상 부족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다.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밤이면 종섭은 그녀의 불러오는 배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너랑 그리고 이 아이랑 난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아니 이제는 당신? 어느 날 새벽, 세상이 아직 어둑할 무렵, 수지는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다. 고통 속에서 종섭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그녀를 응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수지는 지쳐서 눈을 감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종섭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인지 후회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그들은 금기의 선을 넘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고 이제는 아기가 있었다. 종섭은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나는 널 사랑한단다. 아빠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이어졌다.